조금 더 깊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내 말에 그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여사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세의 내가 55세의 마사지사의 손끝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입니다. 남편을 떠나 보낸 지 5년, 여자로서의 감정을 잊고 살아온 내 몸이 그의 손끝 하나에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조금만 더 아래쪽, 거기. 얇은 시트를 사이에 두고 살갗에 닿는 그의 손길.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지금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본 이야기의 다음 내용을 듣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께 더 잘 맞는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된답니다. 그럼 이제 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하자. 올해 68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직했고 남편 정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 후로는 아주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침 녹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네 마트 세일날엔 딸아이가 차로 데리러 와 함께 장을 봅니다. 가끔씩 가는 서예 교실, 그 외에는 텔레비전과 책,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손주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죠. 엄마, 이젠 좀 밖에도 나가세요. 딸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디로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을 만나봐도 결국 손주 얘기나 건강 얘기뿐이고 그것도 싫은 건 아니지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 일상의 균열은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찾아왔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마사지라도 받아보자 싶어 근처 한의원에 전화했지만 예약은 3주 후, 통증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죠. 방문 마사지도 있어요. 오늘도 가능할걸요?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이정민 씨였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하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당근 마사지사 이정민입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상상한 마사지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짧게 다듬은 검은 머리엔 조금씩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55세라고 들었지만 마른 듯 단단한 몸매가 인상적이었죠. 부탁드릴게요.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고 넓은 타올을 펼쳤습니다. 그 깔끔하고 신속한 손놀림에 역시 전문가구나 하고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럼 겉옷을 벗으시고 이쪽으로 엎드려 주세요. 어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나는 카디건을 벗고 블라우스 차림으로 조심스레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몸을 맡긴 건 오랜만이라 긴장이 되었지만 그의 조용하고 차분한 기운 덕분인지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한숨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수십 년간 쌓여있던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 그의 손끝은 어깨에서 천천히 등으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님, 어깨가 꽤 많이 굳어 계시네요. 평소에 무거운 걸 자주 드시나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이유 없이 울컥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죠. 조금 힘을 줄게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내 등 중앙을 짚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통증과 함께 느껴지는 묘한 쾌감에 나도 모르게 얇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생생한 숨소리. 남편이 떠난 이후 몇 년 만에 이런 반응을 내 몸이 보인 걸까요? 누군가에게 닿는 일조차 없었던 지난 시간들, 그 외로움을 이 낯선 남자의 손길이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견갑골 사이가 특히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여기를 풀어드려야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그의 손이 옆구리를 따라 움직이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길이 골반 가까이 닿았을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작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은 마치 첫사랑의 두근거림처럼 풋풋하면서도 나이를 먹은 어른으로서의 긴장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의 기점에 닿았을 때 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님, 힘 빼셔도 돼요. 이 부위의 근육이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일 때가 많거든요. 그의 말대로 힘을 빼보려 했지만 오히려 몸이 더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내 호흡이 조금씩 흐트러졌습니다. 깊게 숨 쉬어보세요. 네, 그렇게 천천히.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끝이 좀 더 힘있게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소리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픔이 아니라 몸 깊숙이에서 오랜만에 깨어나는 어떤 감각이었습니다. 여기가 특히 많이 굳어 있네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의 설명은 분명 의학적으로 옳았겠지요. 하지만 그 손길은 단순한 치료의 테두리를 넘어서 내 몸 깊은 곳에서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줘도 될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내 대답과 함께 그의 손이 허벅지의 기점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열감에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 몸이 반응하는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요? 남편과의 마지막 밤 이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자로서의 나 자신을 완전히 잊고 지내왔던 내 몸이 지금 그의 손끝 하나에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번엔 옆으로 돌아 누워 주시겠어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대로 몸을 옆으로 틀자 그는 내 뒤쪽에 섰고 내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받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이 가까워지며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 움직임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의 한 손이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다른 손은 허벅지를 떠받치듯 들어올렸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내 몸도 자연스레 반응하기 시작했지요. 아, 거기. 무심결에 새어나온 말에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요. 부끄러움과 묘한 쾌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움직이며 고관절 주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풀어갔습니다. 이 동작을 매일 조금씩 반복하시면 허리 통증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쩐지 숨결이 살짝 거칠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착각일까요? 김하자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걸까요? 네? 뒤돌아보자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 속에는 단순한 마사지사의 시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조금 더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히 마사지 시간을 의미하는 말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내 대답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의 손끝에 이끌리며 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몸을 맡긴 게 언제였던가요? 남편이 병을 얻기 전, 그렇죠. 벌써 7년도 된 일이네요. 그 이후로는 간병의 시간,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난 뒤에 고요한 나날들, 나는 여자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그저 나이 든 여인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지도 손을 내밀어주지도 않는 세월. 몸은 불어나고 군살은 늘어지고 젊음을 잃은 나 자신이 가끔은 스스로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욕실에서 내 몸을 씻으며 한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던 가슴과 배를 마주해도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들지 않게 되어버린 나. 이젠 정말 끝이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타이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정민 씨가 마사지를 하러 온다고 들었을 땐 솔직히 당황했었죠. 남자분이요. 여성 마사지는 안 되나요? 그때 전화로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이정민 선생님만 예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테랑이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거절할까 한참 망설였지만 그의 손길에 약간의 머뭇거림이 생겼고 내 몸 또한 그의 손끝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조금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블라우스 자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얇은 캐미솔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그의 따뜻한 손이 허리 근육을 직접 눌러왔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감각, 너무 오랜만이라 내 몸이 그 기억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엉덩이 윗부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있네요. 긴장을 푸세요. 그 말에 따라 힘을 빼보려 했지만 오히려 몸 전체에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내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것이었고 어느샌가 내 마음과 몸의 깊은 갈증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 쉬세요. 그의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넓게 퍼져가며 근육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위가 허리 통증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 말은 의학적으로 타당했을지 몰라도 그 손길은 치료라는 테두리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이정민 씨, 무심결에 그의 이름을 불러버렸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냥 마사지인 건가요? 내 질문에 그의 손이 잠시 멈췄고 짧은 침묵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느끼고 계시죠?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마치 종을 울리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치며 속삭이듯 닿았습니다. 이정민 씨. 돌아보자 그의 얼굴이 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단순한 직업인의 시선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억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두 손이 내 허리를 감싸대 돌려 천천히 등을 따라 어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몸은 솔직하네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내 옆구리를 따라 부드럽게 가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숨소리, 아득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되살아나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 오후 이정민 씨는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주일 내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이번에도 거실에 침대를 설치하고 타월을 깔고 모든 순서가 전과 같았지만 내 심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적이고 부드러웠지만 내게는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똑같이 엎드린 자세로 시작된 어깨 마사지는 그의 손이 등에 닿자마자 내 몸이 마치 그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네요. 스트레칭 계속 해주셨나요? 네,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의 손이 다시 등에서 허리로 내려가고 이번엔 좀 더 집중적으로 허리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조용히 블라우스 자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과 같은 동작인데도 이번엔 아무런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온기를 바라고 있던 나 자신이 있었죠. 피부에 직접 닿는 게 더 효과적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캐미솔리로 살결을 감싸오자 나는 또다시 숨을 내쉬며 그 감촉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아, 부끄러움도 있고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그 소리. 그건 아픔도 노람도 아닌 오롯이 느끼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그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등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왔고 그 움직임에 따라 캐미솔 자락이 살며시 밀려 올라갔습니다. 옷이 내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그의 손이 조용히 살결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내 등을 따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풀어가고 내 몸은 이제 그의 손길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김화자님, 그의 목소리가 귀 가까이서 속삭였습니다.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의 숨결, 그의 눈동자 모두가 나와 같았습니다. 말없이 마주본 순간 우리 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몸을 옆으로 돌리고 살며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조용한 질문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의 입맞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몸 전체에 전류처럼 강한 떨림이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사과하려는 찰나 이번엔 내가 그의 입술을 다시 막았습니다. 두 번째 키스는 조금 더 길고 깊었습니다. 68세의 내가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정민 씨.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내 가슴 위로 조심스레 이끌었습니다. 블라우스 너머로도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김 화자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든 몸을 감추는 게 익숙해져 버린 내 마음에 그의 말은 너무나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드러난 내 피부 위를 부드러운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부끄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그 감정 속에서 나는 그의 손길에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내 몸 깊은 곳에서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목선을 따라 쇄골을 지나 가슴, 언저리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 손길은 더 이상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애무였고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민 씨, 저 이런 나이인데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지막 남은 내 저항감마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손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을 열어갔습니다. 50대의 그와 60대 후반의 나. 세상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여자와 남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고 치마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을 때 나는 너무나 오랜만에 되살아나는 그 감각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촉촉하게 떨리는 느낌. 아, 자연스레 새어나오는 탄성. 그의 손가락이 속옷 위로 닿자 내 허리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의 부드러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속옷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애무에 내 몸은 솔직하고도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여자라는 존재의 기쁨.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나는 모든 걸 잊고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나와 이정민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사지라는 명분만이 아닌 우리는 서로를 원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술이 끝난 후 그는 늘 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월요일엔 손주가 와서 같이 공원에 다녀왔어요. 화요일은 뭐 별일은 없었지만 그냥 이런 일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머니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이제 89세이신데 아직도 정신이 또렷하세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점점 그 사람 자체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가족은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도 없었고요. 그의 과거를 들으며 내 마음은 더 깊이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화자님, 다음 주엔
다른 곳에서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마사지도 계속 하겠지만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내 가슴은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화자님. 네, 좋아요. 다음 주 우리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느낀 떨림,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던 그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이 다시금 나를 감쌌습니다. 사실 화자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늘 기다려졌어요. 정민 씨가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쥐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목요일에 마사지뿐만 아니라 가끔은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거나 그의 차를 타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마사지사와 고객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이 닿는 관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습니다. 늘어난 주름, 처진 피부. 그런 나에게 그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해주지만 그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 딸에게 들킨다면 어떻게 될까? 점점 그 생각이 마음의 짐이 되어갔습니다. 68세의 엄마가 55세의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딸이 알게 된다면 경멸할지도 몰라요. 혹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요. 그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내 얼굴에 떠오른 그늘을 보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무언가 생각 중이신 것 같아서 그냥 딸 생각을 좀 했어요. 말해 보시겠어요? 그녀에게 우리 이야기를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서워요. 나는 솔직한 감정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화자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사실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안에서는 무언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이 나이에 우연히 찾아온 이 행복을 당당히 받아들이자. 다음 주 목요일엔 딸이 집에 와요. 시술이 끝나고 옷을 정리하던 중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목소리에 살짝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당신도 한번 만나봤으면 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딸도 알아줬으면 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화자님, 저는 그 순간 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하더니 죄송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전화네요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나무잎들이 서서히 색을 잃고 떨어지는 풍경, 삶의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 둘이 이렇게 새싹을 틔우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상태가 좀...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바로 요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님이 걱정되시겠네요. 나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정민 씨는 서둘러 가방을 정리한 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화자 씨, 아까 그 이야기 서두르지 않을게요. 먼저 어머님께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 발 다가와 짧지만 깊은 키스를 건넸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뵐게요. 따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석양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안과 기대, 부끄러움과 기쁨.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싶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딸 지수기가 오기로 1시간보다 2시간 먼저 정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신발을 벗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긴장되네요. 저도요. 둘이 마주보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마사지는 하지 않고 그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지숙을 기다렸습니다. 띵동,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일찍 왔네. 지숙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왔고 그녀의 시선이 정민 씨에게 향했을 때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계셨네요? 지수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고 정민 씨는 조용히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숙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 눈엔 분명한 물음표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 씨와 마사지를 통해 알게 된 일, 조금씩 마음을 나누게 된 사연, 그리고 지금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 것까지. 엄마, 그게 연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연인이야. 68세의 내가 연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다는 건 조금 낯설었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내게 여자로서의 기쁨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 지숙의 표정엔 복잡함이 스쳤지만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근데 앞으로의 일도 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은 이 관계를 소중히 지키고 싶어. 정민 씨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절대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지숙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선택한 길이라면 응원할게요. 그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이해가 내 마음을 얼마나 구원해줬는지 모릅니다. 고마워, 지수가.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정민 씨의 온화한 성격에 지숙도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지숙을 배웅한 뒤 단둘이 남은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따님을 만나게 해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화자씨, 아까 하던 이야기,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도대체 몇 년 만에 들어본 걸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다시 깊게 포옹했습니다. 나이도 위치도 넘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절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정민 씨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이면 내 집을 찾아옵니다. 마사지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건 단순한 시술이 아닌 사랑과 전문성이 깃든 특별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시술대 위에서 그가 묻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단지 허리의 통증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통증까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말마다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숙도 이제는 조금씩 우리 관계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를 데리고 왔을 때 정민 씨에게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정민 할아버지, 내 어깨도 좀 주물러 줘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민 씨의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89세라는 고령이었지만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정민 씨에겐 그의 삶이 있고 저에게도 저만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서로의 일상에 따뜻한 색을 더해줍니다. 밤, 그의 품 안에서 잠드는 안정감. 아침, 그가 내려주는 커피 향기.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 행복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죠. 화자 씨, 이번 휴일엔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요? 제 고향이요. 작은 집이긴 한데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어요. 봄이면 벚꽃이 참 예쁘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뿌리를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앞으로도 이어질 인연임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꼭 데려가 주세요. 그의 고향을 함께 찾고 그의 과거를 함께 알아가는 일. 그건 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일일 겁니다. 68세의 제가 미래를 이야기하게 될 줄이야.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현실적인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13살이나 많습니다. 언젠가는 제 몸이 약해져 그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해줍니다.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해요. 그 말에 이끌려 저는 지금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땐 언제나 언젠가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곤 했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주름도 흰머리도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빛나 보입니다. 눈엔 생기가 보랜 엷은 홍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 여자라는 기쁨을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화자씨, 정말 아름다워요. 뒤에서 안아주는 그의 품 안에서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는 단순한 다비상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로 봐줘서 고마워요. 내게 닿아줘서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짧을지라도 서로를 사랑할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쌀쌀해졌네요. 정원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살짝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갸웃하자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잃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발견, 그리고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나이가 되었기에 비로소 알게 된 깊은 행복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어떤 나이든 당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의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낭독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